만 5세 아이가 대집단 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예요. 사실은 이 주의력의 이슈, 산만함의 이슈가 선생님들 타고난 기질하고 연관성이 높아요. 산만하고 조금 이 아이가 참여가 어려운 것 같은데 아직 어리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. 요 친구를 밀치거나 뜻대로 안 되면 물건을 던지는 아이는 사실 산만의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뭐 산만도 조절 능력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친구를 밀치거나 뜻대로 안 되면 물건을 던지는 아이는 꼭 산만하지 않아도 나오기도 할 거예요. 좀 까다롭거나 예민한 친구들도 나오고요. 그래서 케이스가 조금 더 세분화되기는 합니다. 그럼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부터 좀 해볼까요? 책 읽기 하는 시간인데 대집단 활동할 때 혼자 빙글빙글 돌아다녀요. 예를 들면. 그죠? 모두가 다 팝콘으로 벚꽃나무 만들기 하고 있는데 팝콘 입에 넣었다가 돌아다니다가 팝콘 2개 붙였다가 또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착석하는 것도 잘 안 돼요. 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에 대한 해석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아이의 연령이에요. 만 0세에서 1세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랑요. 만 4세, 5세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죠? 만 5세 아이가 대집단 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예요. 왜일까요? 만 0세, 1세 아이가 대집단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, 뭐 그림책 읽는데 자꾸 다른 그림책 가져오는 거랑 만 4세, 5세 아이가 가만히 앉아서 대집단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랑 문제의 경중이 달라요. 어떤 케이스가 조금 더 무겁고 문제가 되는 케이스일까요? 만 0세 1세일까요? 만 4세 5세일까요? 이유가 뭐예요? 학교 가야죠. 그죠? 학교 가면은 수업시간 40분씩 4교시 5교시 들어야 돼요. 어찌됐던지 간에 내가 구조화된 시간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움직이고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아이가 만 5세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대집단 활동에 참여가 안 돼. 그러면 이 아이한테 이 주의력을 훈련시키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짧죠. 그러다 보니 주의력에 대한 이슈가 연령이 큰 아이들한테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연령대에 보여줘야 되는 주의력의 발달이 앞에서부터 놓쳐진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부모님하고 더 협력해서 고민해야 되는 연령인 거고요. 만 0세에서 1세는요.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특성들이 좀 나올 겁니다. 산만한 게요. 사실은 요 주의력의 이슈, 산만함의 이슈가 선생님들 타고난 기질하고 연관성이 높아요. 근데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 플러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만 4세, 5세인 거고요. 만 0세에서 1세는 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질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자극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의 아이들이 조금 더 활동적이고 다른 아이들은 다 책 읽고 있는데 혼자서 계속 책 꺼내면서 책 읽어주고 있는 선생님한테 이가 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확실히 연령이 어릴수록 주의력의 이슈가 있나 이 아이가 산만한 건가 라고 명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산만함에 문제가 있다 보다는 뭐예요? 아, 요 녀석 조금 산만한 특성이 있구나. 타고나기를 가만히 나를 달래고 앉아있는 게 어렵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러면 이제 어린 친구들일수록 다루기가 조금 더 우리한테 기회가 많죠. 그런데 이 친구들이 책 읽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책을 꺼내 갖고 오는 아이가 있습니다. 선생님이 책장 옆에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막 반짝반짝 하면서 듣고 있는데 계속 책을 옆에서 가지고 오고 계속 이렇게 책을 그냥 혼자 이렇게 하다 툭 내려놓고 또 가지고 오고 해요. 확실히 그 친구가 조금 더 대집단 활동의 주의를 기울여서 지속하는 게, 초점 맞춰서 지속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거죠. 어떻게 지도해 주시겠어요? 이런 경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실제 제가 영유아 관찰평가하면서 다 본 장면들일 거잖아요. 선생님들이 어리다라는 이유로 이 친구는 조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율적으로 훨씬 높았습니다.
산만하고 조금 이 아이가 참여가 어려운 것 같은데 아직 어리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. 그런데 아직 어리니까 이 친구를 무섭게 혼내거나 뭐 우린 절대 무섭게 혼내지 않아요. 훈육이라는 게 혼내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막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다가갈 필요는 없지만 아하 요 녀석 아직 말랑말랑할 때 뭐뭐 우리 모두가 책 읽을 때는 앉아요. 들어요 해보는 거야 라는 이 아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는 명료하게 주시는 게 훨씬 필요해요. 그래서 그때 책 읽을 때 1분, 2분 앉아서 듣고 3분, 4분 앉아서 듣는 게 쌓여야 만 5세 갔을 때 15분, 20분 앉아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이해되실까요? 인간은 누구나 다 산만해요. 산만함의 정도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내가 타고난 그 산만함의 특성이 생활 속에서 발현됐을 때 우리가 그 특성을 어떻게 코디해 주려고 안내를 해주고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 기질을 다루면서 적응하는 아이가 될 수 있고요. 놓치게 되면 본인의 기질을 다루지 못해서 기질의 들쭉날쭉한 발현으로 적응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우리가 과민하거나 이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요. 민감한 시선으로 아하, 요 녀석은 조금 산만한 기질이구나. 그러니 조금 정적인 활동을 할 때 참여하고 버티는 게 어렵구나. 그러면 책 읽기 전에 항상 모모야 우리 책 읽어요. 책 읽을 거야. 모모 선생님 옆에 앉아요. 선생님이랑 같이 책 읽기 하자. 알겠지? 선생님 책 읽을 때 저기 있는 책들 기다려 하는 거야. 지금 디렉션 주고 있죠, 아이한테. 그래서 그 아이한테 먼저 디렉션 주고 어떤 행동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뭐예요? 내 옆에 앉히죠. 왜 그런 거예요? 물리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. 그죠? 근데 책을 읽고 있는데 조금 앉아있다가 움직이려고 하는 느낌이 들면 책 읽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투닥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. 근데 이잉 하고 일어나요? 괜찮아요. 왜요? 얘 하나 잡으려다가 책 읽기는 내가 안 읽어주면 모든 아이들이 활동을 못 하잖아요. 그러면 살짝 내려놓고 책 계속 또 읽으시면 됩니다. 요런 친구들은 놀이를 할 때에도 짧아요. 그러니까 놀이를 할 때도 요거 했다가 이렇게 놓고 저거 했다가 놓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놀이를 할 때에 요거 했다가 놓았을 때 한 번만 더 하기 요청하는 거 들어가서 매일매일 쌓이면 주의력 플러스 알파 됩니다. 그래서 스티커를 붙일 때 어떤 아이는 스티커를 한 장을 다 붙이고도 또 붙이겠대. 얘는 이제 스티커 좀 그만 붙여야겠는데. 그런데 또 어떤 아이는 스티커 2개 붙이고 하기 싫어. 이제 스티커 이렇게 딱 번지고 일어납니다. 그럼 벌써 그 아이는 일어날 거 우리가 예견하고 있겠죠? 그럼 어떻게 돼요? 이 아이가 스티커를 붙이고 딱 놓고 일어나려고 하는 기류가 바로 보이게 되실 거예요. 그러면 모모 일어나고 싶어? 근데 모모야 봐봐. 우리 다 같이 스티커 붙이기 해요 하고 있지요. 우리 이거 여기까지 붙일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가 2개만 붙였다면 남은 5개까지 해야 한 줄이면 요거 다 붙일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조금 더 해내야 되는 목표치를 설정해 주죠. 그래서 처음에는 8개가 한 줄인데 2개, 3개 하다가 일어났던 아이 한 줄만 다 붙이자였다가 몇 번 하다 보니까 한 줄은 스스로 다 붙여서 2줄 다 붙이기로 했다가 그죠? 요런 식으로 위계를 설정해서 늘려가 주는 거. 영유아, 영아일수록 어릴수록 요런 접근이 조금씩 하루에 놓치지 않고 2-3번씩만 쌓여도요. 엄청난 예방 효과가 있고요.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요런 것들을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어머니 모모 너무 밝고 활발하고 예쁘지요. 근데 어머니 모모가 막 즐겁고 항상 즐겁고 활동성이 있다 보니까 다 같이 해야 되는 활동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스티커를 한 3줄 정도 편하게 붙일 수 있는데 모모는 2-3개 붙이고 나서 다른 거 하고 싶어 해요. 근데 요거를 조금 한두 번 더 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원에서는 스티커 2개만 붙이면 이제 한 줄 다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.
집에서도 혹시나 금방 질리고 안 하려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한두 번만 더 하는 거 요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죠? 원에서 하는 행동을 가정하고 연결해서 구체적인 행동 미션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데 주로 얘기하는 화법이 어때요? 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요런 행동이 나와서 요렇게 도와주고 있어요. 혹시 집에서도 색칠하다가 찌글찌글하고 금방 안 하려고 하면 그럼 우리 악어 꼬리는 색칠해볼까? 꼬리까지만 해보자. 엄마가 악어 머리 도와줄게.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면 분명히 견디는 힘, 주의력이 조금씩 성장할 겁니다. 그죠? 영화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